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코너 이름을 임 변호사님이 스스로 이명수의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지었다는데요. 이름이 왜 정상회담입니까? 저희들이 뭐 미일 뭐 정상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세계의 주인은 그러니까 나의 세계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소장님도 다 모두 다 정상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일단은 이제 뉴스 브리핑 쪽에서 이제 원하시는 내용이 이제 법 관련된 문제이고 그래서 정의와 상식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의 정상회담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이 아닌 정상을 이야기하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너무 비정상이 많아서요. 제가 이게 이 스트레스가 아주 누적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버닝썬을 경찰이 16개 팀 152명을 투입해서 네. 지금 두어 달을 조사를 했는데 네. 또 문재인이 지금 저걸 조사하라고 딱달까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조사 결과 발표한 거 보면 윤규견 총경이라는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고 저것까지 다 이야기했던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가들이 다 미쳐가지고 네. 고작 김영란법 이렇게 접대 대상 수준의 골프 한번 같이 쳐주고 밥이나 가끔 먹는 사이인데 네. 근데 총장이 자기들을 뒤를 봐준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경찰한테 좀 모욕적인 수사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경찰대를 졸업한 정말 엘리트 경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골프 좀 몇 번 좀 쳐줘도 밥값 좀 내주고, 티켓 한 3장 주면은,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마약까지도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은폐를 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언론에 덮어주고 하는 그런까지 될 수 있는 미성년자 뭐 출입도 있고. 예, 그 정도 규모면은 그래도 그런 엘리트 경찰관은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을 너무 싸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폄하하는 부분 같아서요. 네. 예, 불쾌한데요. 자, 남양유업의 뭡니까? 집안의 딸내미 네. 황씨네요. 네네.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는데 한 차례도 조사 안 해서 봐주기 수사했냐? 예. 근데 이 여성도 31살 먹었는데 과거에 박유천이라고 예. JYJ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멤버에 결혼도 할 뻔했던 그런 되는 여성인데 평소에 경찰 고위층과 인맥을 과시를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약은 주로 보니까 경찰이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밀접하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첩보나 정보를 가장 좀 많이 취득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친구도 보면 외삼촌과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아주 친하다. 여기는 이제 총장도 아니고 청장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외삼촌이랑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베프다. 네. 남양유업은 아주 알짜배기 기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유회사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회사고 우유 중에 창업주의 외손녀다. 그렇게 불려지는데 근데 지금 버닝썬 사건에서 핵심은 연예인이 바람을 잡아서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특급 호텔에 클럽이라는 무도장을 열고 거기에서 이제 이 술과 이제 이런 춤추고 이런 장소인데 거기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다 모여들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부자들한테는 1억짜리 세트니 5천만 원짜리니 1,000만 원짜리 세트를 아주 좋은 방에 테이블에 팔고 그리고는 여성들이 이제 좀 물이 좋은 여성들을 MD라고 부르는 삐끼죠. 그렇죠. 관리해서 이를 붙여주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성들이 가서 삼핀을 한 잔 얻어 마시고 그렇죠. 이런 거는 한국의 전형적인 무도장에서 나이트클럽이나 캬바레나 이런 데서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은 이제 그런 데 안 가고 클럽 가서 노니까 한 30대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잔을 마셨는데 기억을 잃어서 다음날 경찰서에서 눈을 떴다. 그리고 난동으로 소란 혐의로 100만 원 벌금을 받았다. 그런데 마약 테스트는 접어졌다. 근데 거기서 지금 성폭행을 다행했다든지 목격했다든지 진술이 여러 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했는데 마약, 성폭행, 성추행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조직적인 탈세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뒤를 봐준 부분도 그냥 미성년자 출입한 거 봐준 것만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 지금 폭행을 한 진실도 다 밝혀지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규건이라는 사람에게 기껏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티켓 3장, 네. 그 다음에 골프나 밥 중에 자기가 안 냈을 가능성이 있는 게 보인다.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간 수사에서는 없더만은 오늘 어젠가 또 그걸 슬쩍했더만요. 예, 예. 중간 수사 발표해놓고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언론들이 경찰한테 이것도 수사가 하고 아주 신랄하게 일면에 굵직하게 뽑아서 질타하는 언론도 없어요. 예? 그리고 여성단체들은 그 과거에 여성들 피해 본 데에 대해서 붕괴하던 수준과 비교하면 이건 아주 조직적으로 그렇습니다. 합법적 업소를 가장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서지에 무슨 변호 검사입니까? 네네. 신지 그 이름 뭡니까? 그 여성 검사 미투했던 네. 그 검사는 자연산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네. 아주 질타를 했더라고요. 그건 뭐냐 영업을 하는 그런 성매매 여성이거나 뭐 그런 업소 여성이 아닌 여성들을 그렇습니다. 데려다가 네. 그런 식으로 네. 성폭행과 추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매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도 분노하지 않아요. 여성가족부도 여성단체도 좌파단체도 그걸 분노하게 되면 문정권이 불리해질까 봐 분노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제어가 스스로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까지 이제 관련된 뭐 여러 이제 성 관련된 사건도 있었지만 자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의 내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강간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그 뭐 그런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성매매에 관련된 부분이고 거기다가 그다음 동영상을 찍어서 또 유포시켰으니까. 그랬으니까 이제 뭐 예.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통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약과 관련된 거면 이거 말할 것도 없이 진짜 엄청난 범죄고 특히 이제 그 마약을 또 여성한테 주고 이런 여성한테 몰래 먹게 했으면 그것도 좀 굉장히 큰 문제고 등등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참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영화에 보거나 한국 영화에 예. 홍콩 영화에 보거나 예. 또 미국의 무슨 이 갱 영화 예. 이런 데 보면 이런 거를 뒤에서 봐주고 관리하는 거는 조폭, 그렇습니다. 마피아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국도 실질적으로 한 1, 20년 전이나 또 지방에 지금 업소나 변두리의 업소들은 예. 다 조폭들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 유형업소는요. 예. 그런데 이제 조폭이 사라진 자리에 경찰이 들어갔느냐라는 지금 의혹이 등장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피해자를 거기에서 가서 억울하게 뭐 시비가 걸렸는데 무도장에서 누군가가 막 난동을 부리거나 여성을 갖다가 성추행을 하려 해서 누가 막았는데 그 업소를 관리하는 조폭이 골목으로 끌고 가가지고 야 이 자식아 왜 소란하게 네. 주워 패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경찰에 의해서 지금 지금 벌어졌다고 김상교 씨가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한 여성은 가서 샴페인을 한 잔을 받아서 테이블로 가서 2모금을 마셨는데 화장실로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정신을 잃었는데 네. 다음날 눈 떠보니까 강남서 행사과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그런데 여성들 오면 양미겨 가지고 여성 성추행하고 조폭들이 그런 걸 뒤에 다 관리하고 하던 그런 행태들이 지금 서울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 간 사람들은 그 최고급 호텔의 권위나 거기에 어떤 상징을 믿고 이런 범죄가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항상 보면 이 호텔이다, 또 호텔에 소속된 업소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런 일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럼 지금까지 그 물뽕이나 이런 걸 먹고 당한 여성들 숫자가 다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을 못하고 덮어서 그렇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격담만 해도 자기가 당했다라는 사람만 해도 지금 여러 그렇습니다. 수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엄청난 범죄에 국가의 사법기구가 개입되어 있을지 모른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사람은 민정수석실에 지금 정권의 비리를 이렇게 덮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왔던 사람이라면 이 건이 보통 건이 아닌데 왜 이 건에 대해서 개거품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냐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유사한 건에 관련된 사람이 뭐 저를 법을 어쩌고 하는데 아주 내가 가짜나 죽겠어요.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예전에 마피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업소들을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했지만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그 마피아나 조폭이 그럼 스스로의 힘으로만 또 그런 업소들을 관리했냐? 당연히 유착이죠, 뭐 그거. 경찰이나 뭐 이런 것들 유착이 된 관계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힘을 받아서 관리를 했었고,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예전에 그 넘버 3라고 한석규가 주연의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이제 검사로 나온 최민식하고 이제 포레장관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대화의 내용에 이제 한석규가 얘기하기를, 야, 우리가 뭐 영업 준비하는 거 애들 모아서 연장 하나씩 지어주면 끝입니다. 예? 그럼 뭐 들어가는 비용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떼돈을 버는데 왜 우리가 재벌이 못 되는지 아냐? 우리가 달아준 배지가 몇 개고 그 세금 내느라고 우리가 돈을 못 본다. 우리도 타도 많이 뜯겼다. 뜯겨가지고 그래서 정치인이나 예, 정치인이나 뭐 이제 뭐 공무원이나 이제 그런 얘기 대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버닝썬 관련해서도 조폭이 연계돼 있다,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엄청난 수익을 벌고 있는데, 그게 과연 뭐 탈세 자체가 나쁜 거지만, 또 제 짐작으로는 탈세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현금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건데,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냥 그 엘리트 총경이 골프장 가서 좀 밥 좀 얻어먹고 티켓 세장 받았던 그런 일을 했다. 그것도 혼자서. 예. 아무리 뭐 대단한 총경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총경인데 그 총경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변명하는 내용을 보면, 수사 내용이라고, 이렇게 당사자들은 골프 치고 밥 먹고를 각각 나눠서 냈다라고 하지만은 그 중에 일부는 윤총경이 안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윤규건이 하고 무슨 성리나 유인석이 하고 뭐 박한별이 하고 같이 골프를 쳤는데, 안 그러면 최종훈이가 들어오든지. 그런데 거기에 골프 치고 난 이후에 윤총경도 자기 카드 꺼내고 각자가 꺼내서 요즘 골프장 한 20만 원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캐디 피는 빼리 또 줘.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러면 캐디 피를 낼 때 니 2만 원, 니 3만 원, 내 3만 원씩 해서 뭐 그다서 주고, 그다음에 그것도 카드 꺼내서 경찰하고. 대한민국 경찰이 그런 식으로 골프 치고 밥 먹을 때 좋은 데 가서 먹고 했을 건데,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경찰 월급으로, 이 총경 월급으로 골프 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제 어울렸던 분들이 뭐 승리를 포함해서 이런 그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일반 서민적으로 사시는, 그러니까 중산층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초상류 귀족, 초상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돈이 많으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니까 또 하루에 뭐 골프를 칠 때 뭐 쓰는 비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만약 각자 돈을 계산했으면, 그럼 이제 그거를 자기 몫을 그래서 일반적인 골프 피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그런 골프를 했을 라운딩을 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런 정도라면 자 일반 뭐 경찰 경정이나 총경에 급여 가지고는 그거를 부담한다는 게 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보면 필리핀인가에 뭐 업소 개소식을 하기 전에 투자자들 불러서 모임하는데, 한국에서 뭐 성매매 여성 같은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도시락 사갖고 간다라고 흔히 그렇게 표현하는데, 도시락 하나에 500만 원씩. 아,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줬다고. 거기 또 4,500만 원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총경하고 한국에서 골프를 치는데, 그 참 골프 피를 나눠서 냈다라고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는 거고, 그게 안 믿긴다니까 또 일부는 이제 한두 건은 뭐 신세를 졌다, 이제 요렇게 또 정리하고 싶은 모양이죠. 근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이제 관련된 이제 뭐 그 모든 분들, 이제 윤총경을 포함해서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시간 정말 쪼개서 쓰시는 분들인데, 그냥 단순히 친목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골프 한번 치준다라는 걸 그게 무슨 대단한 접대라고 생각하고 갔겠습니까? 좀 뭐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서로 간에 오래된 관리를 갖다가 해나가기 위한 가끔씩의 서로의 의무적인 침묵하기죠. 그렇습니다. 커넥션이 있으면 그 커넥션에는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밥을 먹고, 주기적으로 술 접대를 하거나, 주기적으로 봉투를 주거나, 주기적으로 골프를 치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의 이 부패 커넥션은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렇죠. 안 보다가 뭐 필요할 때 전화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경찰이 아예 수사를 포기했는데,
린사모나 뭐 이런 정체불명의 중국계 여자들이 등장을 하고 중국계 투자자들, 일본의 투자자들이 와요. 그래서 이것들이 가만히 보면 항상 물장사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그런 거 유사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자나 사마패가 아니냐. 그래서 그쪽에 있던 돈들을 한국으로 이렇게 들고 와서 세탁하는 장소로 투자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 지분 안 내고 뭐 그런 투자에 대한 대가로 지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성도 성리나 윤석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한국에 1,000억을 가져왔다라는 소문도 나도고 그 다음에 한남동에 수십억짜리 집을 샀다라고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과 관계해서 외국의 범죄적인 어떤 자금이나 안 그러면 외국의 어떤 비정상적인 자금을 한국으로 이렇게 들고 와서 이 유흥이나 뭐 마약, 이 성폭행 등이 관련되는 업소에다가 투자하게 한 부분에 대한 정황, 또 그런 것들 중에 상당수가 한국으로 쉽게 들여오는 조건으로 뇌물이나 정치 자금으로 갔을 정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진행되는 게 보통이죠. 그러니까 뭐 이 사건이 그런지는 아직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제 뭐 그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시간이 바쁜 사람인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놀 거리를 찾아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럴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싹 다 빼버리고 그야말로 말단 경찰 한 4-5명 옷 뺏기는 수준이나 윤총경은 그냥 어차피 일이 된 거면 네가 경찰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김영란법 위반 정도로 그럼 뭐 벌금 정도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윤총경 부인은 아직도 귀국을 안 하고 있는 게 신기해요. 그렇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네. 대단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은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이런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한쪽은 우리 쪽이라서 우리 쪽 정권이 타격을 입을까봐 보도를 안 하고 또 한쪽은 그러지 않아도 보수적 언론이라서 찍혔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보도하면 정권한테 찍힐까봐 슬쩍슬쩍 돌리고 있고 정말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요즘에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보수 언론의 이제 제가 뭐 저기 말씀드려도 상관없겠죠. 장자연 사건.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뭐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또 다른 언론인들도 취재력 하나만큼은 뭐 거기가 A급이라는 건 다 인정. 탁월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도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장자연 사건을 계속 쥐고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장자연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가 법적으로 가능을 한 겁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박상기 내 이야기가 아니라 법무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3월 22일인가 답변했는데 보면 김학의는 뭐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장자연은 이렇게 말을 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인데 지금 이제 장자연 씨가 돌아가신 지가 제가 확인해보니까 2000년 3월건 딱 10년입니다. 딱 지금 딱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4월이니까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 이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가 공소시효가 15년. 그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다 10년 이하니까. 그러니까 그 형법 처벌상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들은 다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장자연 씨 관련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제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지났으니까 어쨌든 장자연 씨 관련된 범행은 그 이전에 있었을 게 분명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혐의를 잡아서 수사를 진행할 건가.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뭐 공소시효가 지난 건도 하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말도 한번 따져보죠. 공소시효가 지난 건 또 있는 대로 밝혀라는 게 대한민국의 이 공소시효가 전문가시잖아요. 공소시효가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있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범죄의 증거나 이런 것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확인하기 어렵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권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규정을 해서 이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처리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아니라 작은 의미인가 한데 그러니까 범죄인이 이제 그 공소시효 기간 동안 나름 또 고통을 받았을 테니까 뭐 그 정도 고생했으면 됐다 이런 이제 의미도 있는 것인데 뭐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공소시효라는 게 법적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사 뭐 위원회 같은 그런 그거 진행하는 조사를 진행하는 건 몰라도 최소한 검사나 이런 수사기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최근에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 문제가 됐던 좀 직권을 좀 과도하게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문제가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효에 관계없이 일이 있는 대로 잘못된 걸 밝히는 거는 그렇습니다. 무슨 뭐 대한민국의 상류층이 여자들을 데리고 논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행태지요. 그렇죠.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의 상류권층이나 기득권층의 잘못된 행태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잘못된 행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부패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여자 데리고 술 마시고 놀고 권력을 이용해서 뭐 여성이 가기 싫은데 강제적인 술자리에 끌려가서 뭐 접대를 했다. 뭐 성접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실제로 그 사회에 축적된 거대 모순 중에서 극히 미세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장자연만 있겠어요? 수없이 공소시효가 끝난 이런 유의 사건들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근데 왜 이것만 쿡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이제 뭐 쉬쉬하는 얘기지만 또 다 인정하는 것들이 특히 이제 연예계에만 국한시켜도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연예인을 지망하고 스타를 지망하는 젊은 여성들을 이용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무수한 사례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개 아는 게 있어요. 과거에 뭐 국무총리 뭐 아들이 있는 자리에 뭐 유명한 여자 배우가 가서 한번 거기에 술자리에 앉았다가 돈을 500만 원 받고 나왔다부터 시작해서 수두룩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버닝썬 사건으로 구속된 정준영 씨도 이제 그 좀 문제가 된 그 이제 여성들을 이제 여성들 피해자 중에는 너 나랑 뭐 이렇게 성관계를 갖게 되면 내가 너 방송 뭐 데뷔를 시켜줄게 뭐 이런 식의 대안 했는데 그러니까 정준영 같은 어떻게 보면 연예인의 젊은 연예인에 불과한 사람도 그런 것을 내세워서 할 때 지금도 이제 정말 힘이 있는 정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여성들을 괴롭히고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 정보도 아마 뭐 수사기관들이 알고 있는 게 꽤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정치할 때 보면 술자리에 유명한 여자 배우나 그 가수들을 부르는 거를 목격을 많이 했어요. 그 힘이 있다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이 지금 좌파 우파가 아니라 모든 정권에 관계없이 권력자들이 연예계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루고 또 그 정권 안에서는 연예계를 담당하는데 또 발이 거기에 꽂혀 있는 전문적인 의원들이 있어요. 뭐 직능위원장 이런 그 사람들이 연예계를 주로 주무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파 좌파가 아니라 나는 처음에 정치를 민주당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격한 것도 많다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그러면 짚고 문제를 삼아야지. 그렇습니다. 왜 지난 이 부분만을 이렇게 가지고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저는 여기에 관련된 언론사를 두둔하거나 그것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처신과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관계 사실이라면요.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절대 없어져야 되고요. 언론사들이 낮에는 저 권력의 비리를 캐면서 저녁에는 그런 어떤 자리들에 같이 어울려서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부분은 법이라는 것은 공평성, 안정성, 그렇습니다. 지속성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입니다. 자, 내가 정치적으로 이걸 갖다가 좀 찔러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싶더라도 법의 원칙과 정해진 법률에 이렇게 의해서 안 되는 일을 만들어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성님도 아시고 이제 뭐 시청자들 많이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제 국왕, 이제 왕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일방적인 거죠. 무슨 지금처럼 뭐 의회를 통해 만든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가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다들 이제 고대 국가에 이제 출연을 그걸로 이제 그 법을 이제 성문법을 만드는 것을 이제 그 출범으로 보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왕조차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사형. 뭐 내 마음에 뭐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뭐 무죄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원칙을 밖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백성들이나 국민들한테
당신들이 이렇게 문자로 된 것을 지키면 문제 없고 어기면 처벌받는다. 그래서 그것들을 스스로 그러니까 그 권력을 스스로 구속함으로 해서 결국 백성들에게 아무리 전제적인 체제라던가 뭐 전근대적인 체제라더라도 최소한의 보호는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법의 원칙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 때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을 패하거나 또 그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을 패할 때 다 그때 패륜적인 행위들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의 그 기본 법전인 그 경국대전이나 그렇죠. 또 조선 왕조실록 일종의 관습법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관습법에 어긋나는 그렇죠. 왕이 아니라 일반 사대부로서도 해서는 안 될 되는. 패륜적인 행동을 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정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그 그 최소한 그걸 명분으로는 삼았다. 명분으로 삼았고 또 후계자도 집안에서 또 그 각종 이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했단 말이에요. 왕을 쫓아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시대인데 이 시대의 법을 공소시효가 끝났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밝혀라.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그렇게 일이 한가하고 판검사가 또 경찰이 한가합니까? 아니죠. 지금도 그러니까 저희가 비판할 건 비판하는 거지만 진짜 판사, 검사, 경찰관들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가면 서류들을 이만큼 쌓아놓고 네. 사건이 수십 개가 대기하고 있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사실은 크게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 일선에 있는 판검사들이나 경찰관들이 과로사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걸 또 공소시효도 지난 사건을 가지고 꼭 그다음에 이 장자연 사건, 예를 들어 장자연 사건만 그 외에는 뭐 그런 일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장자연 사건이 그런 일의 최후의 사건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또 검사들을 또 대거 동원해서 그러면 이제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제 일선 검사들은 죽어나가는 거죠. 그 빈자리만큼 더 많은 사건이 배당되고 더 처리를 해줘야 아니 그러니까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도 처리가 안 돼서 맞습니다. 대기가 쌓이고 있고 당장 지금 버닝썬만 가더라도 그 사건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156명을 투입하고 난린데 굳이 한 사건에만 꽂혀서 그슬 올라가서 대통령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한 사건을 꼭 집어서 공소시효가 끝나도 있는 대로 밝히라고 장자연 사건이 역사에 세울 만한 그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건입니까? 허접한 대한민국 상류층에 내리 깔린 그런 성적인 일탈이나 권력형 성탈취 아니에요? 하여튼 그냥 이제 방송에 보니까 이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는 거에서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하십시오. 저는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통령이 이제 사법시험도 우수한 성적으로 차석했다. 예, 그다음에 연수원도 사석으로 졸업한 아주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성적을 가진 변호사인데 왜 이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가 좀 굉장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하여튼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좌우를 막론하고 계속 문제 제기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그 법적인 상식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특정한 사건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집어서 하라 말하고 한다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건이 있으면 어느 사건 하나 안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당사자들한테는 그 중에 한 개를 딱 집어서 여기는 조선일보가 걸렸고 여기는 야당이 걸렸으니까 이거를 두 개를 집중적으로 파라고 한 부분이 자 버닝썬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면 언급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제대로 수사하라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10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럼 대통령이 왜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벌어져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손해원 문제는 이야기 안 해요? 우리들 병원에 관련해서 1,400억 부당 대출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거는 이야기 안 하고 김태우 사건은 말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 눈앞에 있는 자기하고 관련된 사건은 전부 덮어버리고 10년 전에 옛날 사건을 덮으라면 이거는 조선시대 때 사화가 일어나면 죽은 사람 무덤을 파갖고 그거 다시 파헤치는 예?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선 수준의 비슷한 사회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런 겁니다. 왕이 한마디 하면 그래도 조선시대 때는 사림이나 사대부는 부당한 걸 왕이 시키면 그렇죠.
아니 되옵니다 하고 사관들은 나는 그래 못 쓴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초를 보려고 하면 절대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지킨다고 목숨이라도 잃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해도 대통령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과거사위원회가 그걸 말했으니까 재수사를 할 수 있다고. 과거사위원회가 무슨 권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정권의 앞잡이 아니에요? 뭐 앞잡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앞잡이 아니면 뒷잡이라고 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그런 권위는 없죠. 예. 뭐 민주적으로 선출된 분도 아니시고 뭐 저기 어떤 뭐 법률에 구성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무슨 근거로 뭐 하라 마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 청문회 지금 후보자들 네. 그리고 이제 김의겸 네. 대변인이 이제 이렇게 그만두고 나갔어요. 예. 청문회 후보자 중에 이제 탈락한 사람이 2명이 있고 예. 5명은 탈락 안 해도 누더기가 돼가고 5명 중에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저런 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 사표만 내버리거나 그냥 나 안 하겠다고 자진 사퇴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드러난 탈법은 탈법대로 이제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역대 보면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탈법으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사람이 한 명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청문회는 아니지만 김의겸 대변인은 사퇴한다고 끝날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보면 국민은행에서 어떻게 돈을 빌렸는지, 예? 그다음에 사채 4인 간의 채무가 처음에 기록에는 3억 6천이라고 돼 있다가 그렇죠. 예. 나중에 저녁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준 것도 있고 빌린 것도 있다. 1억밖에 안 된다. 우리가 김의겸이 말만 믿고 믿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다음에 땅은 25억 7천이라 했는데 8평이 앞에 또 더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땅을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어떤 갱의로 사게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순식간에 많은 10억에 가까운 차익을 갖다가 이렇게 누리게 되었는지 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사채 3억 6천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거는 실제 자기 돈인지 이자도 안 냈는 것 같은데 이자로 안 냈으니까 말을 바꿨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건저당도 안 했어요. 돈을 3억 6천을 빌려주고 건저당도 안 했다면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생긴 딴 돈인지 이게 뇌물인지 그런 거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뿐만 아니라 무슨 뭐 조동호고 최정호고 뭐 이런 사람들이 딸한테 정리했다. 이거 불법 정리라는 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좀 명의 신탁 혐의가 굉장히 짙죠. 예, 그러면 그런 게 있어서 보통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뭐 경찰이나 국세청이 나서서 조사를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위청은 틀려도 잘 버티면 범죄는 덮어지고 가고 그다음에 또 사표만 내버리면 그만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전부 하루만 잘 버티느냐 이걸 갖고 무수한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장관해 먹겠다고 청와대에 가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뭐 청문회에서의 문제를 제기를 당한 게 뭐 어떻게 면죄부 비슷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듭니다. 저도 옛날에 뭐 이런 자리를 좀 하라 해갖고 내가 거절을 했는데 이걸 반 모양이에요. 내 걸 2개를.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그렇게 합디다. 그 보통 사람 우리 임 변호사님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 해도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그 조국은 검증을 갖다가 아예 포기했거나 아예 그냥 자기 편이라고 하면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법률 지식도 아니라 뭐 기본적인 상식만으로도 그 어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집 부동산 관련된 거라던가 등등에 대해서는 뭐 저 정도 되는 사람도 그냥 딱 뭐 등기부나 이런 거 보면 딱 금방 좀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어느 이유로 불문을 막느라고 검증을 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경찰에 이 정보팀들 뭐 서울시 경사나 정보팀, 본청의 정보팀이라든지 청와대 무슨 사직동팀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다음에 뭐 국정원 직원이라든지 그 대검의 또 범정팀이라든지 네네. 이런 사람들은 장관 누가 하면 지 맡은 분야에 그런 글을 하던 친구들은 단 한 몇 시간 만에 다 깨갖고 그렇죠.
그 사람 파일 딱 들고 와서 따다닥 보면서 뭐가 문제다라고 바로 딱 찍어서 위에 보고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문정권 들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정보력이 떨어진 걸까요? 안 그러면 위에서 그냥 그런 거 의혹 제기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김학의가 무슨 여성과 동영상이 있다는 걸 알고도 임명하려다가 나중에는 그걸 갖다가 이제는 김학의를 포기시키면서 처벌을 안 해줬다. 처벌을 면해줬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김학의 그렇습니다. 의혹에? 예. 그것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이 내세운 7명 중에 그 정상이 어디 있어요? 다 누더기지. 어디서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 빨고 씻고 데리고 와도 그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범죄자들인데 이 범죄자들을 검증하는 능력이 없었다? 이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좀 뻔뻔하게 나와요. 네. 아니 청문회에서 지적당했으면 됐지. 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물러나라 하느냐. 난 좀 도란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정상적인 때 어떤 그 발언들이라 보기는 어렵고, 뭐 소장님 같은 경우 직접 이제 경험하셨으니까 저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그 검사장으로 승진하셨던 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검사장 승진하는데도 하여튼 뭐 청와대를 포함해서 어디서 그렇게 전화가 와고 뭐 내라 정말 자기 생각에는 정말 문제가 될 거 없는 것들도 코치코치 캐묻고 확인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승진 한번 하는데 아주 그냥 진땀을 뺐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장을 그렇게 뭐 승진을 하는데도 그렇게 청와대나 이런 데서 관여해가지고 샅샅이 조사를 다 하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장관을 임명하는,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 비서관 정도 되면은 그 말씀하신 모든 어떤 그런 국가기관들을 총 동원해서 그 사람 모든 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자리인데, 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제가 정말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지, 그러니까 저도 뭐 오늘 보니까 어느 뭐 분이 집 세 채가 있는 게 뭐가 죄가 있냐고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아이고 집 많다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그러면 모수나 우파냐. 그 좌파 쪽에서 그렇게 집 몇 채 더 있다고. 사는 집 빼놓고 더 가지는 건 제약이라고. 다 차이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뭐 우리가 그랬습니까? 소장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아, 그래 안 했죠.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다더라고요. 뭐 아니 뭐 죄가 누가 이탁했습니까? 누가? 포르쉐 3,500만 원짜리로 하는데 미국에는 미제차 타는 거 괜찮다. 외제차 타는 게 미국에서 뭔 문제냐는데 포르쉐 3,500만 원짜리 가져오면요 새 차 내가 사줄게요. 참 이거 진짜 기가 찬 인간들이에요. 그 신고 가액이 3,500이라고 그 차가 3,500이니까 그렇습니까? 예, 아주 포르쉐는 제일 싼 게 한 7천만 원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마칸인가 뭐 이런 거 그럴 건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 기가 찬 사람. 아, 3,500이면 저도 타고 다녔죠. 자, 참 기가 차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주말 보내십시오.